네, 2009년도 무성공학개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빌딩의 뒤편에 도달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데 전파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회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은 GPS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네브스타 GPS가 공식 명칭이고 네브스타라는 위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맞다고 하고요. 모두 6개의 궤도면에서 돌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위성이 궤도를 도는 주기는 약 12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고 12시간이 틀린 게 되겠고요. GPS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중균도 페이딩도 맞다고 하고요. 섀도잉이 아마 가리는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빌딩들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있는데 전파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가지고 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위성 통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GEO는 뭐 여러 가지 말은 맞는데 전파 지연 시간이 길죠. 그러므로 1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저궤도, 중궤도, 타원궤도, 극궤도 위성이 또 비정지궤도 위성에 포함이 되는데 극궤도 여기 빠져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맞습니다. 에리오는 리틀과 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에리오 같은 경우에 크기, 질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틀과 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에리오는 지구와 가까워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출력을 낮게 해도 통합 품질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지구가 가까우니까 당연히 감소도 적고 뭐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자, 마이크로파에서 무선실 전송 성능 특수 임피던스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임피던스 식을 보면 J-오메가-L이죠. 그 다음에 J-오메가 10분의 1입니다. 이 둘 다 5매 단위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이 둘을 곱하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5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J는 무시를 하고 J는 어차피 상수니까 무시를 하면은 또 오메가도 이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남는 건 10분의 L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5매 단위를 갖는 어떤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푸세요. 네,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초광대역 기술은 임펄스 라디오 또는 무반송파 무선 통신 기술 맞습니다. 단송파 없고요. 혹은 임펄스 라디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펄스를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이거를 주파수 대역에서 넓은 대역을 갖도록 하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죠, 말 그대로. 그런 기술이고요. 지급이는 저전력, 저비용 맞습니다. 블루투스는 2.4GHz입니다. ISM 대역이. 그러므로 3번이 틀렸고요. 조금 찌질하죠? 전자태그는 전원의 공급 여부에 따라서 능동형, 공급이 되면 능동형이고 수동형은 그냥 외부에서 전파를 쏴주면 그래서 그걸로 전자기 유도로 에너지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다시 전파를 되돌려주는 그런 게 바로 수동형 태그가 되겠습니다. 6번은 레이더에 대한 문제인데요. 레이더가 여기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차이가 30m까지를 인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면 이 거리 차이는 30의 2배인 60m가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럼 펄스가 하나가 앞서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 펄스가 바로 뒤따라 딱 들어오는 타이밍이 바로 60m 차이가 나는 구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이 바로 60m에 해당하는 만큼이 될 건데 이 시간을 구해보면 펄스폭 t라고 하면 t가 바로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에다가 거리 60m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은 20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므로 0.2 마이크로 세컨드가 바로 펄스 폭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글라이드 패스 또는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하는 계기 착륙 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90Hz와 150Hz 공통적으로 씁니다. 로컬라이저라는 장비도 있고 글라이드 슬로프라는 장비가 있는데 둘 다 90과 150을 쓰지 200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활주로의 중심선의 연장선을 나타내는 거는 바로 이 로컬라이저죠. 이 중심연의 연장. 이게 바로 로컬라이저니까 3번 틀렸고요.
이건 부채꼴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물방울 형태죠? 부채꼴은 이런 형태니까 일단 약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꼴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이 1번이라고 하니까. 4번은 또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보시면 전파가 글라이더 슬로프 같은 경우에 330MHz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죠? 300MHz부터 303GHz까지. 공통적으로 IEEE나 뭐 ITU나 어쨌든 간에 330은 UHF 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을 나타내 주고요. 글라이드 슬로프나 글라이드 패스 둘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요 각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요 98Hz와 158Hz로 변조된 두 전파 사이에 뭐 값이 뭐 딱 이 최소가 되는 뭐 그 값을 따라서 비행기가 이동을 하면은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위치로 활주로에 착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FDMA, TDMA, CDMA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TDMA는 주파수 대역과 타임슬러스에 영향이 제한되지 않는다. 아니죠. TDMA는 바로 타임슬러스에 바로 직접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1번이 틀렸고요. FDA는 음성 부호가 불필요하다. 그냥 뭐 주파수에 대해서 그냥 쏘면은 AM, 아날로그로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DMA는 PM코드 사용하는 거 맞죠? FDMA는 망의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다. 주파수만 다르게 해서 송수신하면 되니까 주파수 동기화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망 자체의 동기화가 필요한 것은 아마 CDMA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PM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통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스펙트럼 통신 같은 경우 대역을 이렇게 넓게 쓰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재밍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페이딩이 뭐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해도 영향이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밍과 페이딩에서 영향이 적습니다. 사용자마다 고유한 코드를 통해 암호함으로 통화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TDMA 같은 경우 전송 시간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송신에 쓰고 이 시간 동안 내가 RX에 쓰고 수신에 쓰고 이렇기 때문에 송신을 이 타이밍에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TDMA는 정확한 전송 시간 조정이 필요한 반면 CDMA는 그냥 원할 때 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의 연결을 찾는 것이라 묻고 있는데요. 1, 2, 3번은 뭐 외워주셔야겠죠? 다 맞는데 4번 같은 경우 AM이 HF 대역은 아니죠. HF는 단파기 때문에 이 대역의 방송은 단파 방송이라고 따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AM으로 변조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AM이 아니고 단파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통신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서 그 용도를 맞게 써야겠죠. 무선 통신 방법 외에 전송 과정에 잡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아무래도 안테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통신을 사용하면 유선 통신에 비해 주변 통신기기나 전자기기와의 전자파 간섭이 문제가 되겠죠. 유선은 좀 실딩이 될 텐데 무선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 다른 방송파의 시가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스펙트럼의 주엽의 주파수 범위가 바로 대역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펄스를 변환하면 이런 식으로 싱크 펑션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 제로 크러싱 부분, 널이죠, 널. 널 투널이 바로 밴드위스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기 주파수 폭이 t라고 하면은 요 지점 t분의 2를 양수 부분 t분의 1만을 대역폭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도 양쪽을 다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t분의 2가 됩니다. 펄스 폭이 1 마이크로 세컨드라 했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기저대역의 밴드위스는 S밴드 밴드위스는 t분의 2 킬로 hertz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그냥 A과 똑같은 것이 이 신호를 변조를 하게 되면은 AM 변조를 하게 되면은 주심 주파수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캐리어 캐리어 주파수 양쪽으로 이렇게 대폭이 나타나죠. 우리 요걸 그냥 그대로 밴드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킬로헤르츠가 그냥 그대로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셀의 이동통신 시스템의 하나인 AMPS는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셀룰러 개념은 주파수 재사용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셀이 이렇게 있으면 뭐 셀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선 주파수들을 뭐 다르게 쓴다고 하지만 여기 멀리 떨어진 셀에선 주파수를 똑같이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간섭이 서로 미약할 테니까 그럼 시스템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재사용을 통해서요. 셀과 셀 간에 핸드오버 기능이 없으면 끊기겠죠, 전화가. 그러면 요 지역 내에서 전화를 쓴다는 거니까 이동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3번이 틀리게 되겠고요. WCDMA는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맞습니다. 네, 여기 진폭이 이렇게 진폭에다가 반송파가 이렇게 실려 있죠. 그러므로 진폭 변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보면 1605에서 525를 빼면 80이죠. 1080이네요. 죄송합니다. 1080을 구로 나누면 120개가 나오죠. 그러므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파수가 8kHz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6kHz로 표본화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의 기본이죠. 정보 신호가 있으면 이걸 먼저 샘플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자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PCM으로 바꾸는 부호를 해주고 채널로 전송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경로 시간은 뭐 시간축에서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는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고 도플러 같이 주파수 측에서 뭔가 잘못된 건 시간 측에서 페이딩을 일으킨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 주파수 측에서 페이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18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린 페이딩이나 빠른 페이딩은 이게 그 주파수 영역의 이런 페이딩이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빠르게 쫙 이렇게 빠르게 변하느냐 주파수 영역에서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변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경로 시간 확산과는 관계가 없고요. 라이시안 페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신 기지국상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전파가 쭉 이렇게 가면서 페이딩이 일어나는 모델을 말합니다. 라이시안 페이딩이. 그렇기 때문에 라이시안 페이딩도 다중경로가 아니고 이건 고정경로에 차라리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열자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분포돼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열자금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높은 주파수에서는 열자금이 뭐 작아지고요. 이게 주파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의 뭐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연속적이고 비정기적인 펄스나 순간적인 저항 스파이크가 아니고 계속 깔려있는 잡음이죠. 보시면 열자금 전력식을 보시면 온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열자금은 작아집니다. 이름 자체가 열자금이니까요. 그래서 전자의 무질서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지기 때문에 열자금은 작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극초전파 이상에 사용하는 안테나의 종류를 묻고 있는데요. 헬리컬 안테나의 경우 지금 보시면 주파수가 1GHz 정도의 광대역 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VCF 대역을 보면은 지금 3GHz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부족합니다. 헬리컬은. 빅 안테나는 단파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틀렸고요. 완전히 틀렸고 헬리컬은 약간 부족하고 루파 안테나도 UHF 수신 안테나 쓴다고 했는데 UHF 방송은 여기 6GHz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3GHz를 다 포함한다고 보기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카세그레인 같은 경우엔 위성통신에 쓰이죠. 그리고 위성통신은 지금 보시면 UHF를 다 씁니다. 그래서 카세그레인이 위성통신용으로 쓰이니까 제일 정답에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초음파 이상이니까 더 높은 주파수도 쓴다는 말일 수도 있고 하니까 카세그레인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